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른 아침에도 문을 여는 고수의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반갑다는 인사도, 잘 지내라는 인사도, 감기 조심해, 감기 안 걸렸어? 이렇게 시작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금도 뭐 조명을 켜놓고 해서 살짝 더워가지고 베란다 문을 정말 조금 열었는데 추워요. 창문을 열면 춥고 닫으면 덥고 가을이 왔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까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왔어요. 미리 겪은 경험자로서 요새 가을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왜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책일까요? 왜 독서일까요? 가을을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왠지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책을 좀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펼친 그 책의 첫 단편 소설 때문에 미치도록 더 책이 읽고 싶다. 미치도록 책을 사고 싶다 라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구입한 지 좀 꽤 됐어요. 올해 초에 구입을 했는데 9월이 되어서야 처음 펼쳐보는데요. 63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김성중 작가님의 상속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 아마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 스포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설의 거의 초반부인데다가 아주 극히 일부만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을 읽거나 이 단편 소설을 접하게 되실 분에게는 절대로 스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워낙 작은 부분만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라던가 앞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이라는 단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두 여자입니다. 진영이라는 인물이 25살 때, 계주라는 인물이 49살 때 글쓰기 수업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글쓰기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 인연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조금 더 먹게 되었을 때 기주는 진영에게 덤덤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췌장암이 재발했다고요. 24살이 더 적은 진영에게 어떠한 물건을 상속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물건이 책인데요.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모아왔던 수많은 책들이겠죠.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 수업에서 만났으니까 그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500여 권이 되는 책을 상속하겠다고 합니다. 죽는데 굳이 책을 상속할 필요가 있는가? 죽으면 그 책은 어떻게든 될 텐데, 뭐 버려지거나 어디 도서관에 기증이 되던가 어떻게든 될 텐데. 기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이 책은 그냥 종이의 일부로 버려지거나 헌책방에 팔리게 될 텐데, 또 혹은 도서관에 기증이 될 텐데, 그러기엔 책들이 너무 낡았고 밑줄도 긋고 구탱이에 낙서도 하면서 그렇게 읽은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매했던 거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도 너무 늙은 나이에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책을 보내주는 이유는 네가 이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이 읽은 책들, 애정하는 책들을 다시 한 권 한 권 읽어보면서 읽은 책들을 서너 권씩 진영에게 조금씩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작별 인사를 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름 참신한 방법으로
죽을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단편 소설은 진영과 기주의 시점이 번갈아서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주에게 책을 전달받는 진영의 시점, 그리고 진영에게 책을 전달하는 기주의 시점, 두 가지 시점의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대화체도 있어가지고 제가 연기를 살짝 가미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물을 조금 마시고요. 발표하는 기분인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번호를 불러가지고 오늘 며칠이야? 19번 일어나? 이러면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기 직전의 기분이에요. 제63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의 1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읽을 부분은 진영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기주 언니에게서 책이 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없던 것은 아니다. 보름간 연락이 없더니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적도 있다. 지금도 두꺼운 책과 작별하느라 공백이 길어진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하게 서성인다. 두려웠다. 유서처럼 배달되는 이 책들이 어느 날 그쳐버릴까봐. 가장 먼저 도착한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다. 음산한 유머 같기도 하고 언니 입장에서는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책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일부러 비워둔 책장에는 어느새 2줄 정도의 책이 들어찼다.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의 권위에 힘입어 낡은 책들은 찬란했다. 박물관의 고대 항아리처럼 유리관 너머의 관람객들이 하나씩 죽고 그들의 후손이 보러 올 때까지도 깨지지 않을 견고한 유물.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백경이나 적과 흙, 백년의 고독 같은 작품이 사라질 리 없으리라. 안나 카레니나를 펼쳐들고 유쾌한 속물 스테판의 고뇌를 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희미하게 밝아진다. 줄친 부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소설이 멈춘 이래 지금이 가장 마음 편한 상태인 것 같다. 어떤 책을 한창 재미있게 읽고 있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 여기서는 안전해. 그러니까 왈칵 좋은 거야. 안전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책을 펼치고 문을 닫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언니는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다. 매일 아침 작별할 책을 고르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 천천히 읽거나 건너뛰고 다 읽은 책은 탁자 한쪽에 따로 두었다. 이번 생에서는 이 책과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읽었지만 그러다가 대부분의 책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 되는 대로 읽고 있다. 다 읽은 책을 포장해 시내의 우체국에 다녀올 때마다 뭔가를 처리하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살아있는 느낌 말이다. 우체국이라는 공공장소에 볼 일이 있는 것도, 서류 봉투에 주소를 적어 넣는 것도, 창구에 접수를 하는 것도 모두 즐거운 의식이 되었다. 우체국이 아니라면 딱히 시내에 외출할 구실이 없기도 했다. 책들의 빈자리가 드러날 때마다 인생이 정리되는 실감이 든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채워질 진영의 책장을 상상했다. 이렇게 있으면 죽음은 다음번 이사하는 장소 정도로 여겨진다. 조금씩 짐을 빼고 가벼운 상태가 되어 먼 길 떠날 차비를 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 위해서 몇 번을 다시 읽고 소리내서 읽었는데요. 지금 또 읽으니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 또 어떤 상황적인 이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흐름을 이렇게 깨닫잖아요.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또 다르네요. 이번에는 정말 약간의 연기였지만 목소리 연출을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감정을 조금씩 이입해서 읽은 것 같은데 죽음을 기다리는 기주의 책장이 비워질수록 책을 받는 진영의 책장이 채워져 간다는 거. 진영이 일부러 이 책을 받기 위해서 비워놨다는 부분에서 또 기주에 대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또 느끼네요. 벌써 책이 2칸이나 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책장이 채워질 때마다 진영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점점 두려워질 것 같고 슬퍼질 것 같은데 오히려 책을 보내주는 기주는 책장이 비워질수록 삶을 정말 정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슬프기도 하겠지만요. 비워내고 채워지는 그 상반된 입장, 그리고 죽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반된 입장이 왠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더 훅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소설을 읽으면서 미치도록 책이 읽고 싶다. 책을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책이라는 거에, 그리고 내 책을 소유한다는 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소유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처음 책에 매료된 건 제가 종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지고 종이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냄새, 분위기,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차분함, 이 종이를 넘길 때의 소리 같은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책을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 책을 모은다라는 거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편이에요. 마음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요. 책을 소유한다? 그럼 그냥 책을 많이 사면 되잖아.
그냥 책 많이 사서 꽂아놓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정말 책을 갖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책을 소유한다는 건, 막, 정말 내 책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마음껏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낙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찐득거리는 포스트잇도 잔뜩 붙일 수 있어야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빌려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불시에 떠오르는 저의 생각들이 나의 책에, 내 책 한 귀퉁이에 쓰여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책은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아마 그렇기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하게 책을 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죽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책을 구입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글에 나온 기주라는 인물처럼 제 책들을 누군가에게 상속하게 된다면 어떤 책을 먼저 골라 읽고 어떤 책부터 보내주게 될까? 그런 상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구나. 더 다양한 책을 경험해봐야겠구나. 더 나이 먹기 전에.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걸 받는 진영의 입장에서는 왜 처음 받은 책이 무엇이었는지 더 뚜렷하게 기억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첫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다라고. 처음 보내는 책과 마지막에 보내게 되는 책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과연 나는 어떤 책부터 읽게 될까? 또 어떤 책을 마지막에 읽고 보내주게 될까? 과연 내가 이 평생의 삶 동안 소유했던 책들을 다 읽고 정말 다 보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기주 씨는 진영 씨에게 그 책을 다 보내줬을까요? 그런 것도 이 소설을 보면 알게 되겠죠? 평소에 일기를 쓰거나 글 쓰는 것이 습관으로 이렇게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까요? 물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 왜 SNS에도 글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딱 공개된 공간에 남기지 않아도 나의 생각이 내가 죽어서도 남는 한 가지 방법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책 귀퉁이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낙서를 해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어쨌든 책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밑줄을 쳐야겠다. 별표를 쳐야겠다. 귀퉁이에 나의 생각을 조금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공감이 되거나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해답이 갑자기 이 책에서 불쑥 튀어나왔거나 하는 순간일 것 같거든요. 왜 여러분들도 책 읽다가 공감이 되거나 갑자기 해답을 찾는 문구를 발견할 때 소름이 막 이렇게 돋지 않나요? 아니면 엄청 반갑던가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요. 실제로 무릎을 탁 치지 않아도 가상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거야. 이거는 기억해야 돼 하고 밑줄 긋고 까먹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책을 훑다가 내가 이런 부분에 왜 밑줄을 쳤지?
이때 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군. 뭐 이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셌나 보다.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나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나의 생각을 되게 멋있게 이 세상에 남길 재능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공감되는 내용에 밑줄을 긋고 그 책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기증하는 방법만으로도 정말 멋진 방법으로 나의 목소리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밑줄 그어진 책이라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기증 못할 것 같고, 내 목소리를 아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몇 권이든 간에. 그래야 내 목소리를 떠올려서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도 내 목소리로 그 문구를 읽어줄 거예요, 그분이. 누가 내 책을 상속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미치도록 더 책이 읽고 싶어져요. 신기하게. 더 좋은 책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지고요. 네, 이 소설 안에 표현들이 참 묵직하면서도 예뻐요. 되게 책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하고 뭔가 나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무작정 슬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다가가고 죽음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대비하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고 갑작스럽지 않고 빠르지 않고 느리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따뜻한 온도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책이 아니라 죽기 전에 딱 한 권의 책을 상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책을 상속하실 건가요? 그 책 속에 그어진 밑줄 위에 있는 문구와 곳곳에 채워져 있는 메모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상속자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어떤 질감으로 밑줄을 긋고 낙서를 하실 건가요? 다양한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는 문구도 많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수상작이어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짧은 단편소설을 읽고 나서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글을 처음에 같이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 가을과 독서의 계절과 고수의 도서관이라는 이 컨셉에 딱 맞는 아주 책을 막 읽고 싶은 그런 글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쌀쌀한 가을, 하늘도 아주 높고 날씨도 좋지요. 이런 날에 여러분들도 서점에서 책 한 권 구입해서 잔잔하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도서관장으로서 권해봅니다. 고수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지금 이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도서관장 고수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